전 세계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1위, 매출 1위는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입니다. 현재 삼성과의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은 TSMC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1980년대 중반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공고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대만도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시장에 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제 구조가 워낙 작고 취약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TSMC의 창업자이자 회장을 역임한 모리스 창 박사입니다. 자, 이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모리스 창은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반도체 기업에서 25년 동안 재직하면서 이 반도체 시장의 큰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굳이 하나의 회사에서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담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죠. 즉, 다른 회사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에만 집중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국에 돌아온 모리스 창 박사는 대만 정부를 설득해서 1987년 TSMC를 설립합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 TSMC는 대만의 기둥이라고 불리면서 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TSMC는 현재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로 2022년 기준 점유율이 53%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1위죠. 그러면 2위는 어딜까요? 삼성전자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3위에 랭크되어 있죠. TSMC는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보다 약 40에서 5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순위에서도 글로벌 20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로 성장을 했죠. TSMC는 2022년 3분기 매출에서도 급기야 삼성전자를 꺾고 반도체 제조사 중에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는 대만 기업 최초이고 파운드리 기업으로서도 최초의 기록입니다. 자, 그동안 매출액 1위는 줄곧 삼성전자가 차지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에 미국의 자존심 인텔을 꺾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 2019년 역전을 당했는데 지난해 다시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호황을 맞으면서 1위를 탈환했죠. 그런데 이번에 TSMC에게 1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 이 TSMC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죠. 무려 41억 달러, 한화 약 5조 4,300억 원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단숨에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10위에 랭크가 되었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5.88% 급등했습니다. TSMC가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5세대, 6세대 이동통신 때문입니다. 자, TSMC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핵심 고객이 애플과 퀄컴이기 때문이죠. 애플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테고요. 퀄컴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는데요. 통신 분야에서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결국 아이폰이 많이 팔릴수록 퀄컴이 설계한 반도체가 스마트폰에 많이 탑재될수록 TSMC는 큰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TSMC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비교되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다시 TSMC를 꺾고 글로벌 1위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은 당분간은 TSMC의 우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유는 연간 설비 투자 규모에서 삼성전자보다 TSMC가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의 연간 설비 투자 규모는 5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격차가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기업이죠. 삼성이 TSMC를 이기려면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매출이 늘어나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TSMC만큼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리고 TSMC로부터 고객들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TSMC의 주요 파트너는 아이폰을 만든 이 애플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입니다. 물론 TSMC의 입장에서도 이 삼성전자는 상당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냐? 이 분야에서
경쟁자가 사실상 삼성전자밖에 없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7나노미터 혹은 5나노미터 첨단 공정은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TSMC의 점유율을 빼앗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삼성 돈 많지 않느냐? 삼성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생산 설비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 삼성은 두 가지 분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분야에서도 쟁쟁한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비메모리 파운더리를 섭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단기간의 전략으로 두지 않고 5년, 10년을 바라보고 긴 호흡의 사업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매출에서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슈퍼사이클이 와야 합니다. 즉 다시 호황기를 맞이할 때 TSMC와 삼성전자의 입지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삼성과 TSMC가 경쟁자일까? 사업 구조상으로 봤을 때 삼성과 TSMC는 라이벌로 보기에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에만 특화된 제조기업이고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다변화된 역량을 지닌 종합 반도체 기업이자 전자기업이죠. 첨단 공정 기술과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다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은 TSMC를 의식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가면서 자신만의 분야를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